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강남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 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이라면 적극 찬성할 일이겠지만요. 1972년 경기고와 휘문고 그리고 서울고의 동문들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요, 서울의 인구가 하루 900명씩 증가하던 시절이라서 대도심이었던 강북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켰던 것인데요. 그때부터 강남의 파락군이 성장을 하고 또 학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 증가는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개발 중심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고등학교 이전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아마도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그때 당시에 새로운 인생을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에서 그 다음 변화를 꿰뚫고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일 것 같은데요. 자, 늘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전문가가 계시죠? 바로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영화 여행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영화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70년대가 배경이 된 바로 그 영화입니다. 강남 1970이라는 영화인데 유아 감독의 이제 거리 시리즈 중에 가장 마지막 편. 세 편 중에 마지막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2004년도에 나온 말죽거리 잔혹사 권상우 주연의 네네.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비열한 거리죠. 2006년에 나온 건데 조인성 씨가 이제 나오면서 네. 화제가 됐었던 장면 그 영화인데 마지막으로 강남 1970이 2015년도에 이제 마지막 거리 시리즈에 이제 종결을 찍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영화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요,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영화 여행 강남 1970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 부동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은 바로 그 영화입니다. 강남 1970 속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아 감독의 거리 시리즈 중에 가장 완결이다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이라고 알고 있는 그 강남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비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줄거리부터 먼저 한번 보면 김래원 씨와 이민호 씨가 과거에 넉마주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넉마주의란 게 뭐냐면 넉마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넉마꾼은 과거에 이제 망태기를 딱 들고 다니면서 찌개로 헌옷이나 헌종이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줍고 다니는 이러한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당시에는 가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직업적인 면에서 넉마꾼들이 이제 다루는 넉마꾼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러한 일에 대한 스토리를 다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 강남 개발의 연류가 돼버립니다. 관련이 있어지게 되면서 이제 탐욕과 이제 성장과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다. 그래서 결국 부자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꿈들을 다루는데 그 넉마꾼들의 이제 일화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각 계층의 탐욕을 그린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자체가 서울로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이촌 향도의 이런 현상들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63년부터 72년까지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루에 900여 명 가량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가 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서울 인구는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볼 수 있죠. 영화의 중심에는 땅 문서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문서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벌어지는 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핵심 내용이 등기 권리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땅 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등기 권리증은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그래서 집 문서나 땅 문서 그래서 분실세에는 재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땅 문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땅 문서가 잃어버리면 판매를 할 때 실제로 본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땅 문서가 없더라도 땅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땅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팔아먹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등기권리증이 존재하지 않으면 본인 이외에는 땅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것이 분실이 되더라도 큰 걱정은 없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등기부 등본과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장부라고 해서 재발행이 되고 여러 번 열람이 가능한데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소유권 이전이 된 히스토리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가고 여기에는 뭐 채권 최고액이 얼마 정도 잡혀 있고 그런 근저당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들이 나와 있는 등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영동지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동이란 뜻 자체가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영동지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 전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깡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곳은 한강 침수 지역이었기 때문에 장화 신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중 이제 이민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마담에게 이런 땅 사면 이문이 남아요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시청자님들도 땅을 보러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런 땅들이 도대체 개발이 될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보이게 되면 그 땅은 못 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싸서. 그런데 이런 개발의 호재를 미리 알고 점유를 해야만이 이렇게 가치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영등포가 세상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는 명동이죠. 명동의 발전을 하다가 영등포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강남이란 이름조차 없었기 때문에 영등포의 동쪽이다 이렇게 해서 영동지구가 개발되는 것이 지금 영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 김 부장님이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는 건 어때? 그 당시에 강남은 서울이라고 이제 치부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반한 픽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으로 인해서 이런 일화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비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서울은 오히려 강북을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 이촌향도 현상이죠. 이촌향도 현상이 급격하다 보니까 하루에 900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북을 확장해 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강남을 개발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이해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강남을 개발하게 된 것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환지 방식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이랬던 땅을 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시를 깔끔하게.
구획을 정리를 해주고 땅을 받는 건데 이 당시에 이렇게 도시에 도로를 정비해주고 관공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공공시설을 위한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면적만큼을 공제한 후에 잔여 면적을 조성 후에 토지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 환지 방식이 가장 재밌는 것은 뭐냐면 채비지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채비지는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서 사업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수용 또는 매입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 즉 공공용지 면적만큼 공제를 하고 채비지도 공제를 하고 면적을 돌려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하는 곳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개발 이익을 환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예를 들어 평택이라는 곳도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환지 방식으로 많이 개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용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의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환지 방식인데 환지라는 말이 어려울 겁니다. 그냥 쉽게 보상은 돈으로 주는 거고 환지는 땅으로 되돌려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수월할 거고요. 이러한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환지 방식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공공용지 면적이나 채비지라는 것을 감하고 주기 때문에 이게 감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감보율이 강남 개발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4분의 1 정도를 채비지 형태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땅값이 10배, 100배 이렇게까지 오르니까 이 지역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더 줘도 난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 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땅의 70%, 80%까지 감보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강남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라고 볼 때는 1963년 이전에 예를 들어 역삼리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죠. 역삼동이요? 지금의 역삼동? 예, 역삼동이 역삼리였고요. 압구정동이 압구정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청담동도 청담리였습니다. 어머,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상점벽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과거에 역삼동도 영화 속에서 한번 계약서를 한번 일시정지를 딱 눌러놓고 제가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네. 성동구 역삼동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과거에 역삼동이 63년 이후에 이렇게 성동구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75년도 이후부터 이제 강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강남구 역삼동이 만들어진 이러한 일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남에도 강남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역삼리라든지 청담리라고 하면 굉장히 시골인데 지금 생각을 해볼 때는 어떻게 그런 리가 그런 도시들이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상상들을 해보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곳에 또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으면 조금 더 투자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그 당시에 프리미엄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77년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6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분양권 하나, 딱지죠. 딱지라는 얘기인데 딱지 하나에 150에서 200만 원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공무원 월급이 6만 원인데 딱지 하나를 잘 분양받아서 판매만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150, 2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밤부터 줄 서가지고 이제
분양권을 얻으려는 그러한 행렬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열기들이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마담의 어록 중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네. 같이 반지 좀 돌리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오. 윤은재 MC님은 네. 반지를 돌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로? 반지 금반지요? 그렇죠. 저 한두 푼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뇌물 혹은 우리가 뭐 소개팅 해주고 잘 되면 양복 한 벌 주듯이 네. 뭐 답례?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반지를 돌린다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하나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부동산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10배, 20배, 100배까지 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감사함을 보답하는 의미로 그냥 일부 밥 한 번 살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반지를 돌렸다라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마담의 어록이 또 하나 있는데 영동이 명동이 될 수 있잖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분 똑똑한 분이시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복부인이었는데 네. 굉장히 라임도 좋죠. 영동, 명동 뭔가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 네. 과거에 극 중에서 종대죠. 이민호 씨가 민마담에게 땅 500평을 달라고 합니다. 500평을 달라고 해서 압구정동에 있는 미나리 밭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민호는 극 중이지만 네. 어떠한 가치 상승을 가치 상승을 받냐 이렇게 볼 때 과거에는 평당 1만 원이었던 그러한 압구정 미나리 밭이 이것도 사실은 잘 쳐준 거예요. 극 중에서는 3,000원이었습니다. 예, 3,000원이었는데 네. 극중 미나리 밭이 지금 현재는 신사동 가로수길을 어머.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이렇게 세상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적게 봐도 이렇게 10,000배 정도. 500만 원짜리 토지에서 500원 원짜리 와. 이렇게 토지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극 중에서 땅종대, 돈용기 이렇게 이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대는 엄청난 갑부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돈용기, 돈을 이제 모으는 것을 좋아했던 용기는 만약에 극 중에서는 뭐 나중에 결말은 안 좋았지만 살아 있었다면 오히려 이 둘의 가치 차이, 나중에 미래 자산 차이는 굉장히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마만큼의 이제 상전벽해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대한민국의 부의 척도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아봤냐면 1제곱미터당 64년에는 19.6원이었습니다. 전국 토지의 평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는 58,325원이죠. 그래서 이 가치 상승만 봐도 대략 3,000배가량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반해서 50년간 다른 것들의 상승률은 어땠냐? 쌀은 50배가 뛰었고요. 연탄도 50배, 휘발유 값도 70배, 명목 GDP죠. GDP 자체도 1933배. 그러니까 아무리 무언가 다 뛰어봤자 토지보다 많이 뛰지는 네.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것에서 덩달아서 어떠한 기술이 없더라도 시청자님도 과거에 어디 찍어놨는데 땅값이 올랐고 어디 찍어놨는데 가치가 올랐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건데 지금 이러한 성장에 더불어서 이건 경제 성장에 더불어서 이제 토지 가격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앞으로 투자할 때는 이러한 아무 곳이나 찍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알록달록한 곳 주변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영화 재밌었는데요. 사실 결말이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건설업에 계시고 토목업에 계시는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은 왜 공사하고 있는 곳 주변 땅을 못 샀을까라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네. MC님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보면 개발이 될 그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주변 땅을 살 것 같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분들 왜요? 중에. 그럼 왜냐하면 네. 이 업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에만.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이 공사하고 있는 이곳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새롭게 도로가 나오는 곳인데 왜 그 주변에 토지를 구입을 할 생각을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땅을 매매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눈치 빨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공사만 해주시면 그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가치 상승 여력을 보는데 이분들조차도 오히려 땅을 사지 못했다라는 거. 결국은 이 개발이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타이밍만 잡는다면 시청자님도 이러한 또 다른 강남을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참 좋은 것은 나도 일찍 태어났다면 강남을 투자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과거에는 개발이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30년 정도 이상이 걸렸다면 지금 현재에는 오히려 도시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투자하기는 조금 더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영화, 여행 함께 했는데요. 오, 강남 1970 그냥 볼 때 몰랐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자, 개발지를 어디가 개발이 될 것인가 이거를 좀 보는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크고 작은 개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세미나 일정 이번 주에도 또 알려주시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지가 있는데 개발지 인근만 좋은 것인가? 혹은 개발지에서 어떤 땅을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비법을 전수를 해드릴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택시장이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실제로 가치 상승 여력을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항상 1대1 상담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길을 제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성공투자처 공개에 대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센트럴프라자 호텔 3층에서도 9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보고 또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76-2번지를 2년 전 3.3제곱미터당 260만 원의 경매로 구입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2년 전에 구매하실 당시에 투자 목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원룸을 지을까 해서 생각해가지고 우선 그 경매를 받았어요. 네, 그러셨어요.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경매까지 하셨습니까? 아, 네. 몇 년 전부터 경매 공부를 해가지고 네. 이제 하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그걸 낙찰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좋네요. 네. 이게 뭐냐면 경매를 잘 받는 방법은 일단 네.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예. 경매의 가장 큰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매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시청자님? 경매 가장 큰 목적 수익 아닐까요? 그렇죠. 수익도 수익이지만 가격을 싸게 잘 받는 것이 가장 큰 그쵸. 목적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 번 떨어지지만 그래도 딱 한 번 잘 받으면 성공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쪽에서 위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네. 평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지금 팽성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곳은 노란색에 속해 있는 네.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는데 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부터 미군 부대가 있었을 네. 때부터 주거 지역이 만들어진 구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땅이 있지만 현재는 지금 끝인 것 같아 보입니다. 뭐냐면 미군 부대가 왼쪽에 들어와 있고 주거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끝부분에 있는 주거 지역이라서 오히려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주거 지역 이외에도 녹지 지역에도 지금 현재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끝일지 몰랐지만 지금은 오히려 도심의 내부로 들어오는 그러한 핵심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방향이 위쪽 아래쪽 다 같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뭐 어떠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주변에도 새로운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으로 걱정할 일은 앞으로도 전혀 없겠다. 이렇게 아, 볼 수 그래요? 있겠고요. 예. 앞으로는 경매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더 참고를 하셔가지고 받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잘 받으셨습니다. 잘 받으셨고요. 그래요? 네. 앞으로도 이걸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럴 때도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네. 앞으로 판매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아, 좋은 그래요? 위치이기 때문에 와. 아, 그래요? 예. 근데 땅 젊으신 모양이 네. 좀 이렇게 안 좋긴 한데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청자님들께서 제일 고민인 부분이 뭐냐면 예. 도로에 일자로 네모나게 쫙 붙은 토지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토지조차도 가치 상승 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이 땅 모양 가지고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다 아, 이렇게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 토지는 네, 맑음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네. 경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네. 좋은 토지를. 네. 네. 앞으로 뭐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요. 좋은 네. 일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기분 좋네요.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28, 29번지를 8년 전에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직접 경작 중인데 힘이 들어 매도를 고민 중입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작 중이신 거네요. 네네. 네, 앞으로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네. 네, 좋습니다. 이 토지는 상속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현재도 직접 경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아, 그럼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2008년도에 상속을 받아가지고요. 네네.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처음부터 목적이 이제 이 경작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거주 목적에 플러스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농작물을 이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목적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투자 목적은 아니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네. 신으로부터 농사를 짓던 땅이었었는데요. 네네. 그것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상속 등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 주변에 보면 알록달록한 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알록달록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혹은 그 하다못해 녹지지역까지도 이 인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오히려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보이는 이러한 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춘천시와 아래쪽에 있는 홍천의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든 교집합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예. 이게 도시가 발전하는 곳의 교집합 지역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도시 자체가 발전하기에는 조금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한번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토지를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근데 네. 토지라는 것은 투자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상속받은 데에 대한 그러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대로 내 뿌리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보유를 하시고 쭉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오히려 네. 예,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한번 부동산을 갈아타 보시는 것도 조금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소유하고 계신 곳 주변에 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슈 있죠. 행정도시라든지 뭐 도청이라든지 혹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런 땅은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엄청 오르겠죠. 엄청 오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 가치와 이제 보유 내 대를 물려가면서 이 뿌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목적으로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토지 위쪽에 있는 28-1번지라든지 이런 것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것도 같은 겁니다. 같은 소유예요. 그러면 네. 도로에는 지금 접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예, 아니겠네요. 도로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특히나 오히려 뭐 굳이 지금 현재 뭐 돈이 갑자기 급해서 뭐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 더 보유를 해 나가시면서 뿌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전문가께서는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네. 조금 상담 받으신 게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보유를 하시던지 아니면 갈아타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던지 시청자님의 몫이니까요. 올바른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주상복합을 구입할 예정인데 부천시 꿈마을 3완 한진아파트 83제곱미터를 2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전세를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중동 센트럴파크 쪽에 이제 구입할 계획이신 거예요? 네, 아니, 부천이, 네네. 제일 신도시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가 다 오래됐는데, 네. 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가지고. 네, 요거를 팔고 네. 갈까 아니면 전세를 주고 갈까 그게 네. 고민이신 네. 거죠? 예, 예. 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 중동이란 곳은 서울과 인천의 교집합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과 인천의 교집합 지역에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중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94년에
준공이 다 예, 된 맞아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세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젊은 세대다 보니까 예. 새로운 아파트로 이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예. 부류 중에 한 분이신데 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꿈마을 사만 한진 아파트 지금 예. 보유하고 계신데 1가구 1주택에서 지금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치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꿈마을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던 그런 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네. 얘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현재는 오히려 조금의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이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생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봐도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양도세를 걱정하는 그러한 걱정거리보다도 오히려 보유를 했을 때 얻는 가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새 아파트로 이전을 하시더라도 전세를 내주시고 그 금액을 좀 보태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현재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혹시 주상복합형으로 예, 만들어지는 거죠? 예. 지금 이 주변의 일대에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상복합을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으나 이 지역에서 여기 지금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쯤 들어가서 보유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 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네. 아파트 다 맑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전세를 주고 이사 가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성공투자처 공개에 대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센트럴 프라자 호텔 3층에서도 9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토지에 투자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파트와 토지 중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가지고 계신가요? 집은 전세. 전세인가요? 예. 예.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토지도 물론 좋지만 아파트도 혹은 뭐 그냥 주택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전세 제도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가는 아니지만 일부 매매가에 준하는 금액을 맡겨놓고 나는 공짜로 거주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 차익을 한번 보시면 흐름 자체가 가치 상승 여력은 장기적으로 봐도 가치 상승 여력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회비용이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실제로 기회비용이란 것은 A를 선택했을 때
B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다라면, 자, 무슨 얘기냐? 전세금을 2년 후에 또 안 올려줘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았다라면 또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의 가치 상승 여력도 놓치는 거고, 전세금을 이제 동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상승 여력을 오히려 버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전세를 살게 될 경우에 조금 서러워요. 조금 서럽기 때문에, 물론 토지도 좋은 거지만 내 집 하나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보는 건데, 실제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때는 집은 한 채 정도 가지고 있고,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 채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 단기적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토지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많은 규모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방 지역 중에서도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개발 계획이 일어나는 곳에 지방 쪽에서는 오히려 소액으로도 불과 몇 천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개발지 지역 토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굳이 아파트를 포기하면서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 내 집 하나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신다면 시청자님이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큰 목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적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토지 가격은 이 도심이 개발이 완료되어야지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토지 보상이 나오자마자 공주까지 땅값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기도 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굳이 뭐 아파트를 포기하고 이렇게 들어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꼭 세우시고,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세미나에 오시면 1:1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유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전략들을 세워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그래도 이런 의문점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담 받으셨는데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세미나는 언제 있어요? 네, 세미나는 방송 중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산 50-10번지를 지인 추천으로 10년 전 3.3제곱미터당 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인 추천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예. 어유 믿을 만한 지인이셨나 봐요.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믿을만 해서 했는데 네. 네, 궁금해서요. 한 네. 10년 넘었는데. 그렇죠.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네.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예. 예, 잘 지내시죠? 예.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경남 진해입니다. 아, 창원시. 아, 창원 진해인데 어떻게 여기 포항까지 사시게 되셨어요?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예. 있으면 좀 투자를 하라 해서 했는데, 아, 하고 보니까 전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놔줬어요. 예.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 이 방면은 오히려 저희 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뭐냐면, 포항에서 영덕으로 가는 이 7번 국도를 매번 탔었는데, 예. 이 7번 국도 인근에 있는 그러한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이 주변에서 포항에서 가치 상승 여력이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예. 포항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동해고속도로라든지
동해고속도로라든지 동해 중부선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시골 땅이었어요. 예. 그냥 시골 땅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시골 땅인 건 분명한데 예. 이 주변으로 역이 생기면서 역사에 대한 이제 발전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주변으로 예. 고속도로도 생기면서 이 주변에 지금 집값들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호재들이 다수 존재를 하는데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주변에서 길이 없는 맹지라는 겁니다. 예. 맹지라는 건데 그래도 다행히 아래쪽으로 지금 국어가 조금 접해 있어요. 국어가 접해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쪽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대로 두시더라도 이 고속도로나 철도에 대한 호재 때문에 이 주변 땅값이 지금 들썩들썩 거리고 있을 때 이쯤에서 한번 좀 매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네. 뭐 마음은 그 적당한 그게 되면 매도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항상 이거예요. 꽃도 피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하시면 좋거든요. 예. 예. 자, 뭐냐면 가을에 피는 꽃인데 봄에 피고 싶다고 봄에 필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네. 이것도 판매도 땅에 대한 주인도 때가 나타나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이 주변은 가치 상승 여력이 조금씩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매도를 준비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서 포항이나 영덕 인근에서 부동산에 한 3군데 정도 이 토지를 한번 내놓아 보세요. 내놓아 보시면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가 또 경남이나 혹은 이렇게 해서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때 만나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들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팔 기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매도를 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매도하시고는 또 다른 부동산으로 제대로 된 부동산으로 또 갈아타 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 거고 예. 이 토지는 가만히 흘러갔으면 조금 안 좋았을 텐데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상담을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좀 들어보고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전화로는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하게 세미나 일정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성공투자처 공개에 대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센트럴 프라자 호텔 3층에서도 9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영화 여행으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네. 요즘 꿈들이 바뀌었어요. 과거엔 대통령이다, 그쵸? 외교관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꿈이 건물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예,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우리가 건물주가 되는 그러한 방법은 건물을 사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지가 일어나고 있는 곳, 특히 토목을 하고 있는 곳, 그래서 토목을 하시는 분들도 그 주변에 땅을 안 사는데 그렇게 도시가 되는 그러한 인근에 있는 땅을 사시게 된 경우에는 이 땅이 시골 땅이기 때문에 대략 600평, 1000평 이렇게 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땅을 사게 될 경우 나중에 절반을 팔아서라도 건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청자님들도 앞으로 건물주에 대한 그런 꿈들을 잘 꾸시고 행복한 날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요. 건물주가 되는 그날, 네, 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